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육아 동반자, 육아 소울메이트를 꿈꾸는 부모랩입니다. 누나, 요즘 내가 부모랩을 하고 난 이후에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래? 나한테 육아 상담을 하더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잘 모르니까 전화 주지 마세요. 근데 가장 최근에 받은 전화는 내 친구가 5살 아들인데 어린이집에서 친구 관계를 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고민을 상담하더라고. 요새 애들이 친구 사귀기가 좀 어려운가? 어때? 신대리는 친구 사귀는 문제로 뭔가 고민을 해본 적 있어? 아니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인싸 출신이어가지고 우리 아들도 어린이집에서 뭐 특별히 뭐 친구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한테 뭐 말씀 들은 게 없거든. 그런 경우에는 사실 크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실제로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5살이라고 했잖아. 유아반 정도가 되면 그때는 친구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거든. 이 시기에는 친구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랑 놀아주는 거. 이런 경험을 할 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사실 느끼게 되거든. 요즘에는 아이들 다 똑똑하니까 그런 공감 능력이나 인간관계 뭐 이런 걸 되게 중요시 하시더라고. 그렇지. 근데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냥 뭐 뛰어놀고 이러면 다 길러지고 막 잘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그거는 심대리가 인싸여서 혹시 그랬던 거 아닐까? 봐봐. 친구랑 같이 논다는 게 뭐야? 그거를 위해서 내 욕구를 일부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막 5살이 된 아이, 아직도 자기 중심성이 당연히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한테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하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니거든. 특히 뭐 아이가 외동이거나 뭐 첫째거나 그리고 이제 가족 분위기 자체가 아이의 욕구를 되게 잘 들어줬어.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아이는 친구랑 지내면서 뭔가를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의 어려움도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네. 나는 뭔가 예민하고 소심하고 좀 소극적인 그런 아이들의 그 기질 탓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꼭 기질 탓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구나. 그렇지. 사실 뭐 심대리가 말한 것처럼 기질이나 성향상 또래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아이가 분명히 있어. 근데 또 한편으로 발달 단계로 봤을 때도 이 나이대 아이들이 뭐 다른 사람 입장을 막 공감해주면서 배려해주면서 내 거 양보한다? 참 이러기는 쉽지가 않거든. 근데 그건 뭐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그래? 아닙니다. 괜히 찔렸어. 네. 친구랑 잘 지내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안 되잖아.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럼 그런 연습들 그리고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친구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럼 이걸 스스로 배울 수 있게끔 부모님 기다려주면 되는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 집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 오, 되게 좋은 질문이다. 말한 것처럼 어린이집에서도 분명히 그런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되니까 이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정말로 중요한 부모님의 역할도 있거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먼저 아이랑 좋은 관계를 맺는 거. 따뜻한 사랑의 대화를 많이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 사회성 발달을 연구한 그런 결과를 보면 부모님과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이 또래와도 관계를 잘 맺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리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뭐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를 뭐 몇 명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도 좋을 것 같아. 뭐 아이랑 같이 놀면서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니까 그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뭐 양보하거나 아니면 뭐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설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인 기술들을 좀 시도하고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 나도 이제 육아를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아들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했는데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 나랑 둘이 있을 때 모습이랑 좀 다른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양보를 잘했나? 막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안 하던 행동, 안 보이던 행동 이런 것도 보게 되더라고. 그렇지.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아이들끼리 좀 이렇게 다투거나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잖아? 그러면 막 나서서 해결하는 분도 계시거든. 근데 심대리는 어떤 스타일이야? 나도 좀 듣고 보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아들한테 양보를 좀 강요하고 사과해, 그래. 양보해 약간 이걸 강압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나름의 상황이 있고 다 입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만 너무 위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한테만 너무 양보를 강요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사실 양쪽 입장 다 들어주는 거. 그래서 약간 민주적으로 해결해주는 것도 좋기는 하거든.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더는 아이들은 보는 걸로 훨씬 더 많이 배우거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 또는 가까운 가족들 또 이제 뭐 친척이나 이웃 관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있잖아. 그러니까 감정을 잘 조절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부모님의 모습 그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지. 아 그래서 부부싸움 애들 보는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구나. 맞아. 또 덧붙이면 부모님이 아이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아 은희는 그림을 너처럼 되게 잘 그리더라. 그리고 뭐 은수는 말을 되게 친절하게 하던데 이런 식으로 아이 친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도 친구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사실 누나가 말한 부분은 나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도 아마 이 부분은 잘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아이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나는 걔가 싫어 아니면 걔랑 노는 게 뭐 불편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내가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히더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 사실 먼저 들으면 부모님 마음이 좀 철렁하잖아. 아이들은 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도 하거든. 근데 자연스러운 걸로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발달 단계상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막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이런 관계를 해결하면서 친구 입장도 조금씩 이해하는 거를 배울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기술도 익힐 수 있구나. 우리 아이가 뭔가 사회성을 계속 배우는 단계에 있구나. 이제 이렇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이제 상황을 물으면서 막 누가 잘못했다. 뭐 너가 그래서 그랬네.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럴 때 네 마음이 어땠구나. 친구가 그렇게 표현해서도 되게 속상했겠다. 이렇게 좀 공감을 먼저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누나한테 예전에 듣고 아예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이야기도 잘 많이 하거든. 근데 애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잘못한 건 잘 이야기 안 하더라고. 그래, 대화하면 사실 그러니까. 느껴지긴 하잖아.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리고 내 억울했던 게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강조해서 말을 할 수가 있거든. 만약에 그 문제가 좀 빈번하거나 조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은 그때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인지를 문의를 해서 정보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그런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또 한 번 더 공감해주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해주면 그럼 되는 거네. 근데 내가 신대리님 성격을 알잖아. 부모님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그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더 긴장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이를 좀 집에서는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냥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게 아이가 먼저 뭔가 표현하지 않으면 막 꼬치꼬치 캐먹고 싶은 마음을 좀 참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 잘 됐다. 뭐가? 아니 친구가 이거 질문해가지고 한 거니까 편집해가지고 링크 보내려고. 그 친구는 우리 구독했지? 구독했냐? 부모 랩